조현병 뭐 어떡하라고. 이 새끼 중성화 수술 시켜야 돼 이거. 계산의 여지가 없는 놈이에요 이런 놈은. 30년 줘야 돼 30년. 오늘 다룰 이야기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머리를 자르고 감금하고 구타했던 사건 판결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데이트 폭행 사건인데 징역 7년 나왔는데 네,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네, 이 판결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해야 되네. 아 진짜. 네. 또 20대잖아. 이런 게 우리는 적용이 된다고 또. 그리고 범죄 이전에 만약에 다른 범죄 경력이 없었다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초범인 점을 우리는 고려를 무조건 합니다. 근데 죄의 형태를 보고 과연 이 새끼가 초범이라도 계산의 여지가 없는 놈이에요. 이런 놈은. 네. 누구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놈은. 중간금죄가 있어요. 중간금죄는 이제 이게 감금해가지고 막 가혹한 행위하고 이렇게 근데 다치기까지 했으니까 중간금 치상이 될 텐데 그 두 개가 경합이 되면 이걸 법률적인 용어로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죄 하나 저질렀는데 또 다른 거 이어서 저지르는 경우, 요걸 두 개를 이제 그 묶어서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하거든요. 상반되는 게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법률적 용어로는 1타 2피인 경우, 그러니까 돌을 한번 던졌는데 두 명이 맞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르냐면 상상적 경합은 둘 중에 가장 센 형으로 처벌을 하는 거고 실체적 경합은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요. 처벌이 훨씬 세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20대인데 감금해가지고 강간도 하고 머리도 밀고 죄가 되는 것들이 뭐 기본적으로 강간해가지고 다쳤을 테니까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 강간상해가 기본적으로 7년 이상인가 5년 이상일 텐데 하한이 5년인가 7년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이거를 7년을 주면 얘 20대잖아요. 30대 중반에 나오면은 힘이 얼마나 아직 있을 때요. 또 뭐 교도소에서 건강하게 콩밥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이게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30년 줘야 돼. 30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게 처벌한다고 범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질러면 다 저질러.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항상 30년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마음을 놓고 어느 정도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 가석방 심사 기간을 형기의 3분의 1마다 거치면서 과연 이 새끼 10년 지났을 때 죄를 뉘우치고 가석방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때 정도는 한번 이제 내보내주는 거 여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자꾸 그냥 무조건 살려야 돼. 가석방도 해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사회, 그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야, 그거는. 대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합의를 봤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합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고 2일 남기고 네. 공탁금을 1억 5천을 걸었는데 여자 쪽에서 안 받았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의 합의금 1억 5천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쌓여온 데이터나 여러 가지 비춰봤을 때 적은 거 아니거든요. 물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그런 거에 보면 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공탁한 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이쪽 누가 이런 얕은 수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공탁금에 대해서 이제 일단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저는 이건 7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의 안 된 거니까 30년 줘도 할 말 없어요. 그거 분명히 얘 돈이 아니고 부모님 돈일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민사소송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어요.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얘한테 청구해야지 얘 부모님 돈을 받아올 수는 없거든요. 형사사건에서 얘 처벌을 어쨌든 경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돈인데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민사에서 이겼다고 했을 때 부모가 과연 그 돈 줄까요? 안 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처벌을 더 세게 하려면은 일단은 우선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검사님 이 새끼 꼭 이제 처벌 세게 해주세요, 항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얘기 안 해도 일단 항소할 거고 항소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오히려 자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도 좋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를 너무 또 당사자가 내는 것보다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계속 넣어주는 거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7년 받고 나오면은 이 사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로도 좀 증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뭐 빡세게 넣어가지고 30년 살려요. 검사가 10년 구형했대요. 검사의 10년 구형은 좀 많이 약하다고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존의 양형 그거에 비춰 보면 10년이 구형했다는 게 적지는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법적인 양형하고 좀 괴리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계산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판검사들의 양형 기준과 일반인들의 법감정의 양형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판검사들의 양형 기준이 맞냐? 그게 또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 없고,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감정과 이렇게
맞춰서 가야 돼. 여자친구를 의심을 하고 불륜을 의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조현병이라든가 의처증이 있어서 이런 게 일이 생겼다고 정상 참작을 조금 해준 건 아닌가 하고. 조현병 뭐 어떡하라고. 그 조현병이나 뭐 이런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감경해 주는 것도 이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가해자 이놈은 앞으로 평생 이런 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 잘라버리든지 화학적 거세가 어쨌든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얘는 평생 이거에 대한 조절이 안 되는 놈이기 때문에 이 새끼 중성화 수술 시켜야 돼. 이거 사회화 격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게끔.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 그럼 30년 동안 밥값은 뭐 우리가 되냐 뭐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얘들하고 같이 살아가요 밖에서. 그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좀 잘못하면 무조건 다 사형시킬 거야? 그게 또 바른 사회예요? 아니잖아. 이게 사실 뭐 한순간에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좀 느껴졌을 텐데 혹시 남자친구가 벗어나거나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꼭 항상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절대 이런 놈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돌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에 누가 머리 밀어버리면 당연히 이 사람 안 만나죠. 시나브로 사람의 정신을 깔아먹기 시작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처음에는 성관계 중에 약간의 선 넘는 행동들을 뭐 때린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싸웠을 때 때렸다거나 뭐 이런 행동들이 조금씩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한다고. 이런 놈들 머리 밀기 전까지 여러 전조 증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그만해야 돼. 무조건 뭐 욕하거나 사진 찍으려고 하거나 영상 촬영하려고 하거나 때리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그냥 그런 애하고는 더 이상 뭐 그게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만나면 안 되고 이제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연락이 오거나 하면은 뭐 저기 접근금지 가처분 하거나 뭐 스토킹으로 신고하거나 빨리 차단해야 돼. 네, 오늘은 데이트 폭력인데 좀 너무 과도했죠. 너무 과도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이 나온 안타까운 사안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도입을 강아지 중성화 수술 시키듯이 화학적 거세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병이거든요.